당신은 하루에도 수천 개의 생각을 한다고 믿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몸을 일으켜 세우고 거울을 보며 세수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생각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생각들이 정말 내 것일까?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질문을 허무맹랑하다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신경과학과 양자물리학은 불편한 진실을 우리 앞에 내놓습니다. 당신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생각당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수많은 목소리, 갑작스레 떠오르는 충동, 그리고 때로는 스스로를 비난하는 차가운 내적 대화들. 이것은 전부 자발적 창조물이 아니라 무의식 깊은 곳에서 자동으로 재생되는 녹음기 같은 프로그램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일상적 행동, 감정, 결정의 95% 이상이 무의식에 의해 좌우된다고 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내 목소리를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은 거대한 빙산의 수면 위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수면 아래에는 수십 년간 축적된 자동 프로그램이 당신을 대신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브루스 립튼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삶을 통제한다고 믿지만 95%가 무의식에 의해 움직인다면 실제로 운전대를 잡고 있는 이는 누구인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원치 않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불안, 부족감, 비교, 두려움. 우리는 종종 그것을 현실적 판단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된 녹음 테이프일 뿐입니다. 과거의 한 장면이 여전히 재생되고 있는 것. 당신이 5살 때 겪었던 충격적 경험이 아직도 무의식 속에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특정 상황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자동으로 솟구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프로그래밍된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만약 무의식조차도 최종적인 출처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인간의 마음을 라디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라디오는 음악을 만드는 기계가 아닙니다. 다만 이미 존재하는 주파수에 맞추어 곡을 수신할 뿐입니다.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은 의식이 뇌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전체를 담고 있는 거대한 홀로그램적 장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생각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실 개인적 산물이 아니라 의식장 속에서 흘러들어온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당신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떤 방에 들어가자마자 이유 모를 긴장감이나 묘한 기운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혹은 갑자기 특정한 주제에 집착하게 되었는데 정작 왜 그런지 알 수 없었던 순간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집단적 진동, 보이지 않는 얽힘, 혹은 당신이 정서적으로 연결된 타인의 의도가 은밀히 흘러들어온 결과일 수 있습니다. 린 맥태거트의 연구는 한 사람의 의도가 멀리 떨어진 또 다른 사람의 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거대한 거미줄 속 작은 매듭처럼 수많은 생각과 감정, 기억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삶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 깨달음이 열립니다. 바로 어떤 생각이 진정 내게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과거 프로그램의 반복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머릿속에서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넌 충분하지 않아. 넌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넌 어울리지 않아. 아무도 너와 오래 함께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보통 그 소리를 자기 목소리라 여기지만 조금만 멈추어 돌아보면 그 말에 출처가 드러납니다. 부모, 교사, 사회, 혹은 특정 순간의 상처. 그 기원을 인식하는 순간 그 말이 가진 힘은 약화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진동, 즉 감정 상태가 어떤 생각을 끌어들이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돈을 생각하면 불안이,
사랑을 떠올리면, 초조가 미래를 그리면 의심이 몰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생각이 감정을 만든다고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정이 먼저 주파수를 열고 그 주파수에 맞는 생각이 뒤따라 들어옵니다. 당신은 생각을 창조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생각을 조율하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은 모든 믿음을 뒤흔듭니다. 당신의 심장은 몸 밖으로 몇 피트나 뻗어나가는 전자기장을 발산합니다. 뇌파 역시 감정 상태에 따라 주파수를 달리하며 그 모든 주파수는 고유한 에너지 서명을 형성합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는 이것을 개인의 전자기적 방송이라 불렀습니다. 만약 당신이 죄책감의 진동 속에 있다면 후회의 생각이 자동으로 끌려옵니다. 두려움의 진동 속에 있다면 위험을 떠올리는 생각이 따라옵니다. 부족감에 잠겨 있다면 무엇이 모자란지에 집착하는 생각만 보이게 됩니다. 이쯤 되면 중요한 전환점에 다다릅니다. 당신의 문제가 생각이 아니라 조율된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라디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는 노래가 나온다고 해서 방송국을 탓하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주파수로 맞추면 됩니다. 당신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모든 생각과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신호를 바꾸면 생각은 저절로 달라집니다. 양자 물리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고 에너지를 보내는 순간 붕괴되어 현실이 됩니다. 당신이 두려움의 진동에 있을 때 두려운 현실선이 무너져 내려옵니다. 감사의 진동에 있을 때 풍요로운 가능성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생각 그 자체가 아니라 생각을 불러오는 창입니다. 당신은 내용이 아니라 맥락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 개인적이고도 강력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거움이 몰려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 불안을 자극하는 메일이 도착해 있고 순간 온몸이 긴장합니다. 무의식은 그 감정에 맞는 생각을 찾아 헤맵니다. 오늘도 최악일 거야. 난 이 일을 싫어해. 난 갇혀 있어. 중요한 건 그 생각들이 당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감정 상태가 그 생각을 불러온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이 똑같은 상황을 겪더라도 한 사람은 두려움으로, 다른 한 사람은 힘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살아가는 진동의 세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맞추고 있는 신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생각을 멈출 수 있을까? 가 아니라 지금 내가 발산하고 있는 에너지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신호를 우주에 방송하고 있는가? 생각은 메아리일 뿐입니다. 감정이 원천입니다. 생각의 메아리에 휘둘릴 때마다 우리는 자신이 망가졌다고 믿습니다. 나는 늘 뒤처져 있어. 아무리 해도 안 돼. 세상은 나를 돕지 않아. 그렇게 반복되는 내적 독백은 자신을 파괴하는 칼날처럼 들려옵니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잘못 맞춰진 주파수에 고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라디오를 떠올려 보십시오. 원치 않는 음악이 흘러나올 때 우리는 방송국을 탓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파수를 돌리면 됩니다. 현실도 똑같습니다. 당신의 문제가 생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생각을 끌어오는 진동 상태라면 싸워야 할 대상은 생각이 아니라 신호인 것입니다. 양자장은 끊임없이 반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이나 바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내뿜는 진동, 즉 존재 상태에 응답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양자장 속에서 당신의 주파수는 그중 하나의 현실을 선택하고 붕괴시킵니다. 공포 속에 머물면 두려움의 타임라인이 무너져 현실이 됩니다.
감사 속에 머물면 풍요의 가능성이 현실로 자리 잡습니다. 결국 현실은 당신의 내적 상태와 조화를 이루는 반영일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피어납니다. 당신은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생각을 불러오는 장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수사가 아닙니다. 실제 삶에서 당신은 매일 그 증거를 목도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무거움, 그 감정에 따라 붙는 생각들. 오늘은 힘들 거야. 난 벗어날 수 없어. 이때 생각이 감정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먼저 존재했고 그에 맞는 생각이 뒤따라온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똑같은 상황을 겪어도 사람마다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이는 상처받고 어떤 이는 성장의 발판을 찾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게 만든 진동의 차이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생각을 통제하려 애쓰는 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에서 매 순간 물방울을 움켜쥐려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할 뿐 아니라 지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강물 전체의 흐름, 즉 신호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당신이 어떤 도전에 나서려는 순간 머릿속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넌 실패할 거야. 감히 네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우리는 종종 그 생각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없는 싸움입니다. 대신 이렇게 접근해 보십시오.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생각을 불러오는 감정은 무엇이지? 나는 지금 어떤 버전의 나를 활성화하고 있지? 그 순간 몸을 바꾸어 보십시오. 허리를 곧게 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과거 자신감 넘쳤던 순간을 떠올리십시오. 단 30초만이라도 그 감정 속에 머물면 이전에 들려오던 부정적 생각은 자연스레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 주파수에 공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기계를 넘어 감정에 중독되는 존재입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35세쯤이 되면 우리의 90%는 이미 기억된 행동, 감정 반응, 신념으로 이루어진 자동 프로그램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생각을 원하더라도 몸은 과거의 감정 화학물질, 두려움, 죄책감, 분노, 수치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 같은 신호를 불러옵니다. 이것을 정체성의 중독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믿어왔던 사람은 무의식이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몸은 그 화학적 상태에 적응합니다. 이제 새로운 자신감은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안전하기는커녕 위협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옛 정체성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감정은 화학 반응입니다. 강렬한 감정이 일어날 때 뇌는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을 방출하고 몸은 그 화학적 칵테일 속에서 익숙함을 찾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특별한 일이 없어도 눈을 뜨자마자 불안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의 현실 때문이 아니라 몸이 과거의 화학적 기억을 재생시키며 이제 이런 생각을 끌어와야 해 라고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자주 겪는 오해가 있습니다. 작은 자극, 예컨대 누군가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는 사소한 일, 애도 폭풍 같은 감정이 휘몰아칠 때 우리는 그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나 봐. 또 버림받을 거야. 내가 뭔가 잘못했어. 그러나 사실 그 감정은 현재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그것은 과거에 저장된 기억, 때로는 유년기, 심지어 태아 시절의 상처가 몸을 통해 재현된 것일 뿐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망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낡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따라서 바꿔야 할 것은 생각이 아니라 몸의 감정 서명입니다. 새로운 감정을 가르쳐야 합니다.
몸이 새로운 화학적 상태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 있습니다. 첫째, 루프를 멈추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올라오는 감정이 포착되면 저항하지 말고 그냥 목격하십시오. 그리고 이름을 붙이십시오. 이것은 두려움이다. 이것은 수치심이다. 그것만으로도 자동 반응은 끊어집니다. 둘째, 몸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세를 바꾸고 깊이 호흡하고 심장 위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몸이 달라지면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셋째, 새로운 감정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사랑은 어떤 느낌일까? 평화는 내 가슴에서 어떻게 울릴까? 안전하다는 감각은 어떤 색깔일까? 믿기 어렵더라도 단 1%라도 그 감정을 느껴보십시오. 그것으로 패턴은 흔들립니다.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신경계는 새로운 기준점을 학습합니다. 결국 뇌는 새로운 회로를 만들고 생각은 그 새로운 상태에 맞추어 따라옵니다. 이제 기억하십시오.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행동부터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행동은 가장 마지막 고리입니다. 먼저 감정을 바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이 엠버디, 체현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랑을 원하지만 여전히 버려짐의 진동 속에 있다면 그 상처를 반영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풍요를 원하지만 부족함에 고정되어 있다면 기회는 다가와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유를 원하면서도 희생자의 정체성을 붙들고 있다면 세상은 그것을 거울처럼 비춥니다. 우주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내보내는 주파수에 정확히 응답할 뿐입니다. 우리 삶을 바꾸는 힘은 늘 외부에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많은 지식을 쌓고 더 큰 성공을 얻어야 비로소 새로운 현실이 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반대입니다. 현실을 바꾸는 열쇠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동 상태에 있습니다. 네빌 고다드가 오래전에 말했던 것처럼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가정하라. 끝에서부터 살아라. 이 말은 마치 신비주의적 선언처럼 들리지만 현대 신경과학은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뇌는 현실과 vividly 상상된 경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미래를 감정과 함께 생생히 그려낼 때 뇌는 그것을 이미 일어난 일처럼 인식합니다. 몸은 그에 맞는 화학적 신호를 방출하고 주파수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양자장은 그 새로운 신호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는 것입니다. 수백 번의 확언, 애퍼메이션을 외우고 수많은 비전 보드를 붙였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생각만 바뀌었을 뿐 감정의 진동은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고 필드는 감정이라는 언어만을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원리를 다시 확인합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되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을 원하면서도 버려진 정체성에 머물러 있다면 삶은 그 상처를 되비춥니다. 풍요를 원하면서도 부족함의 주파수에 머물러 있다면 기회는 가까이에 있어도 인식되지 않습니다. 자유를 원하면서도 피해자의 에너지에 고정되어 있다면 우주는 그 진동을 충실히 반영할 뿐입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단지 정렬, 얼라이먼트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정렬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서 소개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된 나. 기법입니다. 1. 눈을 감고 생각이 아니라 몸으로 들어갑니다. 깊게 호흡하며 머릿속 소음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2기. 당신이 원하는 미래의 자신을 떠올립니다. 이미 사랑을 얻은 나, 이미 자유로운 나,
이미 풍요 속에 사는 나. 그 버전을 시각화합니다. 3. 그 버전의 감정을 느껴봅니다. 그는 어떤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까? 그는 삶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습니까? 4. 그 감정을 현재 몸으로 불러옵니다. 가슴 속에서, 호흡 속에서, 자세 속에서. 비록 어색하게 느껴질지라도 단 1%라도 느껴보십시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파수를 바꾸는 과정입니다. 뇌와 몸은 그 차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새로운 주파수에 맞추는 순간, 전에는 보이지 않던 생각과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우연이라 부르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사람과 기회가 다가옵니다. 당신이 억지로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그 문은 스스로 열립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그 현실에 속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흔히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잠시 내면이 정렬되었을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드디어 바뀌고 있어. 그러나 며칠 후 현실이 여전히 똑같이 보이면 의심이 피어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난 결국 실패했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진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은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다. 필드에는 지연된 메아리가 있습니다. 마치 지연된 거울처럼 새로운 신호를 내보내도 한동안은 과거의 반영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신호를 유지하지 못하고 옛 주파수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동하지 않음이 아니라 오히려 작동 중이라는 증거입니다. 물 위에 돌을 던졌을 때 파동은 시간이 지나야 퍼져나갑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새로운 진동은 이미 필드 속에서 파동을 일으키고 있으며 곧 눈앞의 현실로 도달할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인내가 아니라 진정성, authenticity입니다. 현실이 변하지 않았을 때도 여전히 새로운 나로 존재할 수 있는가? 증거가 없을 때도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가?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진정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엠버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저항이 찾아오고 의심이 피어오르고 옛 패턴이 당신을 부를 때 그것은 실패의 징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화 과정입니다. 오래된 주파수들이 떠나가면서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감정은 나를 어디로 끌고 가려 하는가? 지금 다시 활성화되는 옛 나의 버전은 무엇인가? 그 질문 속에서 숨을 고르고 다시 이미 된 나의 감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매번 작은 전환을 할 때마다 신경계는 학습합니다. 점점 더 빠르게 새로운 감정에 적응하고 옛 반응은 힘을 잃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진짜 신호는 삶이 쉽고 편할 때가 아니라 가장 저항이 클 때 드러납니다. 누구나 기분이 좋을 때는 미래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과거를 비추고 있을 때조차 새로운 주파수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우주는 항상 정직합니다. 당신이 발산하는 진동에 응답할 뿐입니다. 그 진동은 말이 아니라 감정과 존재 상태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유지될 때 현실은 반드시 재배열됩니다. 당신은 이미 감지했을 것입니다. 삶은 단순히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내면에서 발산되는 주파수의 반영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즉시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지연된 거울처럼 반응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거울 앞에 서 있지만 그 거울은 5초 늦게 반영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미소를 지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찡그려도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은 불안에 휩쌉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내 표정은 반영되지 않아. 그러나 잠시 후 거울은 당신의 행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현실이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새로운 주파수를 발산해도 과거의 반영이 잠시 더 지속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현실이 여전히 과거의 흔적을 비출 때 사람들은 다시 옛 진동으로 돌아갑니다. 새로운 나를 유지하지 못한 채 불안과 의심의 신호를 다시 방송합니다. 그리고 필드는 정확히 그 불안을 반영합니다. 이는 우주의 벌이 아닙니다. 오직 진동의 정직한 반영일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다림의 태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시간이 흐르기를 바라며 버티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없는 순간에도 새로운 정체성을 계속 엠버디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은 단순히 미래를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로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는 동안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테스트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주파수를 선택하면 현실은 여전히 오래된 패턴을 보여줍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방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검증입니다. 너는 진정으로 변했는가? 아니면 일시적인 흥분일 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필요한 태도는 단순합니다. 예상하라. 저항이 올 것을 미리 알고 그것이 실패의 징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파동이 이미 퍼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제 삶에서 이런 순간을 경험할 것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나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계좌에 날아든 청구서가 대화 속에서 들려온 무심한 말 한마디가 오래된 상처를 건드립니다. 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여전히 나는 부족해. 그때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이 감정은 어떤 옛 버전을 다시 부르려 하는가? 나는 지금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진 후 다시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네빌 고다드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끝에서부터 살아라. 이미 소망이 이루어진 자신으로 돌아갑니다. 그 감정을 다시 느끼고 그 믿음을 다시 붙듭니다. 그럴 때 오래된 반응은 서서히 힘을 잃고 새로운 진동이 강화됩니다. 현실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필드는 당신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일관되게 내보내는 진동에 반응할 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토양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의 작은 감정, 순간의 신호 하나하나가 땅속에 심어집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땅속에서는 이미 발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빨리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새싹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씨앗이 죽었다고 착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진실은 그 씨앗은 이미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드는 단 한순간도 당신의 새로운 신호를 잊지 않습니다. 호흡 하나, 감정 하나, 작은 의도 하나도 무시되지 않습니다. 모두 기록되고 모두 응답합니다. 이제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의심이 올라올 때 그것을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신호로 받아들이십시오. 아, 내가 확장되고 있구나. 옛 나가 사라지고 있구나. 이 불편함은 과거가 녹아내리는 과정이구나. 그렇게 해석하는 순간 의심은 적이 아니라 동반자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데이터처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경계는 점점 새로운 패턴에 적응합니다. 과거의 반응은 힘을 잃고 새로운 정체성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결국에는 애써 상상하지 않아도 새로운 감정과 생각이 자동으로 흘러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기본 주파수가 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신호는 당신이 편안할 때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발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실이 과거를 비추고 있을 때조차 미래의 주파수를 붙드는 것, 그것이 진짜 창조자의 힘입니다. 우주는 항상 당신의 진동에 응답할 뿐입니다. 그 신호가 진실할 때 현실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당신의 생각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감정 또한 의미 없는 파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은 단순히 고기와 뼈로 이루어진 생물학적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신호를 발산하는 송신기이자 동시에 우주의 수신기입니다. 이제 당신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필드 속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필드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오랫동안 간과해온 진실은 이것입니다. 양자장은 우리의 희망이나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의 존재 상태, state of being에 응답합니다. 고대의 신비가들이 속삭였던 비밀을 이제 과학이 점차 측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깥, 세상은 내면의 진동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신호를 바꾸면 세상은 재배열됩니다. 따라서 변화는 언제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직업, 재정, 관계가 바뀌어야 새로운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신이 될 때 그 외부가 바뀝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양자장 안에 존재합니다. 치유된 당신, 자유로운 당신, 삶을 사랑하는 당신. 그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아직 조율하지 않은 다른 주파수에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진동을 맞추는 순간 그 현실은 눈앞에 무너져 내려옵니다. 억지로 끌어오지 않아도 이미 당신 안에 있었던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진동을 매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긴 명상이나 복잡한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짧지만 의도적인 순간의 반복입니다. 여기 간단하지만 강력한 5분의 아침 의식을 제안합니다. 첫째, 눈을 감고 모든 정체성을 내려놓으십시오. 이름도 역할도 해야 할 일도 잠시 잊으십시오. 그저 순수한 의식만 남기십시오. 속으로 선언하십시오. 나는 과거가 아니다. 나는 두려움이 아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필드에서 새롭게 선택한다. 둘째, 미래의 자신이 가진 감정을 불러오십시오. 원하는 것은 물질적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가 줄 감정입니다. 감사, 자유, 힘, 평화. 그것을 지금 몸 안에서 느껴보십시오. 미약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셋째, 미래의 자신처럼 말하십시오. 이것이 지금의 나다. 나는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내 현실은 그 진동을 반영한다. 이것은 간청이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외부를 고치려 애쓰는 대신 내면에서 이미 이루어진 진동을 품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필드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이제 질문은 단순합니다. 지금 내가 발산하는 신호는 내가 선택한 현실과 일치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현실은 곧 그것을 반영할 것입니다. 만약 아니라면 다시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아름다운 진실은 인간은 결코 갇혀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단지 잠시 잘못된 주파수에 맞추어 있었을 뿐 언제든지 다이얼을 돌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늘 창조자였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정에서 꼭 기억해야 할 선언이 있습니다. 나는 창조자다. 이 문장을 단순한 단어로 남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감정으로, 호흡으로, 몸으로 느끼십시오. 그러면 필드가 응답합니다. 세상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희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창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내보내는 신호는 말로가 아니라 존재로 드러납니다. 호흡의 리듬, 어깨의 긴장,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무의식적 독백, 이 모든 것이 우주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니 질문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지금 내가 발산하는 진동은 어떤 현실을 끌어오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나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왜 아무 일도 변하지 않을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노력은 진동과 같지 않습니다. 우주는 당신이 쏟아낸 땀방울의 양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엠버디하고 있는 에너지에만 응답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흔히 간과하는 또 하나의 비밀에 다다릅니다. 바로 지속성입니다. 현실은 단발적인 열망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일관된 진동에만 반응합니다. 단 한 번 감사의 상태를 느낀다고 해서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그 상태를 불러오면 뇌는 새로운 회로를 강화하고 몸은 새로운 화학에 적응합니다. 결국 그것이 새로운 정체성이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새로운 자신을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체험한다면 일주일이면 35분, 한 달이면 2시간 이상을 새로운 신호로 살아가는 셈입니다. 그것은 작은 불씨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필드는 그 작은 불씨에도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마침내 그 불씨는 현실을 태우는 거대한 불꽃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왜 나는 자꾸 옛 패턴으로 끌려가는 걸까? 답은 간단합니다. 몸의 기억 때문입니다. 몸은 과거의 감정 화학물질에 중독되어 있고 그 익숙함이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니 새로운 진동을 선택하려 할 때 몸은 저항을 일으킵니다.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당신이 깨달아야 할 것은 저항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항은 당신이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낯설기 때문에 불편한 것입니다. 마치 새로운 근육을 단련할 때 통증이 따르는 것처럼 새로운 정체성을 엠버디할 때도 몸은 불안을 신호로 보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성장의 신호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할 일은 단순합니다. 몸에게 새로운 감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 평화, 안전, 자유.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조금씩 그 감정을 체험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루 1%라도 충분합니다. 반복할수록 몸은 새로운 화학에 익숙해지고 결국 저항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패턴 재배선, 레위링입니다. 당신이 감정을 바꾸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믿음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면 행동이 바뀌며 결국 현실이 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동부터 바꾸려 하지만 그것은 가장 마지막 고리입니다. 진짜 변화는 언제나 감정에서 시작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삶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새로운 기회를 두려움 속에서 잡으면 그 행동은 결국 옛 패턴을 강화합니다. 반대로 누군가 같은 행동을 믿음과 확신 속에서 한다면 전혀 다른 타임라인이 열립니다. 차이는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 뒤에 깔린 진동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이상 묻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대신 나는 어떤 에너지를 엠버디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강력한 실천법을 나눕니다. 바로 이미 된 나 일기법입니다. 매일 아침 또는 잠들기 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이미 살고 있는 자신으로서 글을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는 참 감사했다. 나는 여전히 자유롭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내 삶은 점점 더 조화로워지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암시가 아닙니다.
실제로 뇌와 몸은 그것을 현실로 경험하며 필드는 그 신호를 수신합니다. 점차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변화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작은 순간들의 누적이라는 것을. 한순간의 감정 전환, 짧은 호흡의 조율, 작은 글 한 줄이 모여서 당신의 진동을 바꾸고 결국 현실을 바꿉니다. 우주는 언제나 듣고 있습니다. 당신은 매 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내보내는 신호는 내가 선택한 미래와 일치하는가? 만약 일치한다면 현실은 곧 그것을 비출 것입니다. 만약 아니라면 다시 선택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자유입니다. 변화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관성 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하루에도 수십 번 미래를 떠올리고 의심하며 다시 시도합니다. 그러나 필드가 응답하는 것은 순간적인 열망이 아니라 반복되는 내적 주파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의 명상, 한 번의 확신으로 세상이 바뀌었다면 누구나 이미 완벽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과 신경계는 수십 년 동안 낡은 패턴을 학습해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깊게 패인 강물의 흐름과 같습니다. 그 강물은 단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길로 물길을 트기 시작하면 서서히 옛 길은 메말라가고 새 길은 점점 강력해집니다. 따라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극적인 순간의 깨달음이 아니라 작은 순간에 반복된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을 다시 상기해야 합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당신이 되는 것을 끌어옵니다. 이 말은 당신이 외부에서 무언가를 얻어야만 변화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미 당신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그 가능성을 조율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질문은 바뀝니다. 무엇을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나로 존재할 것인가. 실제로 신경과학은 뇌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강렬한 감정을 동반한 시각화는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듭니다. 그 순간 몸은 새로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마치 이미 그 현실이 이루어진 것처럼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필드에 송출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양자장의 선택 원리입니다. 모든 가능성은 이미 존재합니다. 당신의 주파수가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동일한 행동을 하면 과거의 타임라인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믿음 속에서 같은 행동을 하면 전혀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차이는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에 깃든 진동의 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과정을 더 의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이미 된 나, 호흡법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혹은 밤에 잠들기 전 깊이 호흡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미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낄까? 그 감정을 호흡 속에 불러옵니다. 아주 작더라도 괜찮습니다. 1%라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점차 쌓여 몸의 새로운 화학으로 자리 잡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작은 선택의 변환입니다. 일상 속에서 사소한 순간에 새로운 나를 엠버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안이 올라올 때 휴대폰을 무의식적으로 집어들기보다 잠시 멈추어 새로운 감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신감 있는 자세를 취하고 감사의 순간을 떠올리며 몸을 다시 조율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과거의 루프를 끊고 미래의 자신을 현재로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변화는 결코 외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모든 변화는 내면의 진동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그 신호를 바꾸지 않는다면 외부는 아무리 바꾸려 해도 결국 다시 과거의 반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이상 나는 언제 원하는 것을 얻게 될까? 라고 묻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미 그것을 가진 나로서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은 당신의 시각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것은 미래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현재로 불러오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현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당신이 일관되게 발산한 신호를 반영합니다. 필드는 당신의 말이 아니라 존재에 반응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진동을 계속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자신을 엠바디할 것인가? 그 선택이 곧 당신의 미래입니다. 당신은 이제 점차 깨닫습니다. 현실은 외부에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면에서 송출되는 신호의 거울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질문합니다. 도대체 언제 변화가 나타날까? 왜 나는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지?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드러납니다. 현실은 지연된 반영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주파수를 발산하면 필드는 즉시 반응합니다. 그러나 그 반응이 물리적 현실로 드러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나무가 씨앗에서 자라 열매를 맺기까지 계절이 필요한 것처럼 현실에도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도전은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씨앗이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 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는 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시기에 포기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내 신호는 헛된 것이었어.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으며 당신의 일관성이 그 변화를 완성시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순간의 강렬한 감정이 아니라 꾸준한 진동의 유지입니다. 매일 조금씩 새로운 자신을 엠버디하며 작은 습관들을 통해 신경계의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입니다. 뇌는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 새로운 회로를 강화하고 결국 그 회로가 당신의 새로운 기본값이 됩니다. 그렇다면 의심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심을 적으로 여기고 억누르려 합니다. 그러나 억누를수록 의심은 더 커집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억압이 아니라 재해석입니다. 의심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좋아, 이 불편함은 내가 확장하고 있다는 신호야. 과거에 내가 녹아내리고 있는 과정이지. 그 순간 의심은 적이 아니라 당신의 진화를 알려주는 데이터가 됩니다. 작은 예를 들어봅시다. 누군가 당신의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라면 즉시 불안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아. 또 버려질 거야. 그러나 이제는 멈추어 서서 자문합니다. 이 감정은 지금의 현실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에서 왔구나. 그리고 다시 호흡하며 새로운 자신을 선택합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나는 안정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신호를 바꾸는 순간 현실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정신적 훈련이 아닙니다. 실제로 몸의 화학적 반응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감정을 불러올 때마다 뇌는 새로운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하고 몸은 새로운 호르몬 조합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점차 그 상태가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당신의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주파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모든 신념, 당신이 반복하는 모든 감정, 당신이 익숙하게 느끼는 모든 상태가 하나의 진동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필드는 그 신호를 정직하게 반영합니다. 그러니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정체성을 방송하고 있습니까? 나는 늘 부족하다 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까?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 라는 신호를 내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나는 창조자다 라는 신호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자기계발의 문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필드가 응답하는 기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현실을 창조하는 것은 사고, thought도, 행동, action도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진동의 정렬, vibrational alignment 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행동하면 두려움의 현실이 이어집니다. 믿음 속에서 행동하면 새로운 타임라인이 열립니다. 결국 차이는 행동이 아니라 존재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가장 큰 과제는 단순합니다. 새로운 감정을 습관화하는 것. 하루 1분이라도 감사의 감정을 불러오고 하루 30초라도 자유의 감정을 호흡 속에 담는 것. 그렇게 작은 순간들이 모여 새로운 신호를 만듭니다. 이제 기억하십시오. 현실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꾸준히 발산하는 신호를 정확히 반영할 뿐입니다. 따라서 질문은 늘 같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방송하는 신호는 내가 선택한 미래와 일치하는가? 만약 일치한다면 미래는 이미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당신은 언제든 다시 조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자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생각과 감정, 그리고 몸이 어떻게 현실을 창조하는 주파수로 작동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이 매일 이 원리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억해야 할 것은 변화는 결코 한 번의 거대한 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일상에 반복된 작은 선택 속에서 서서히 체현됩니다. 매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뜨는 순간이 가장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과거의 기억과 습관이 온전히 깨어나기 전에 당신은 새로운 신호를 설정할 수 있는 창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침의 첫 5분은 당신의 하루를 결정합니다. 휴대폰을 들기 전에, 해야 할 일을 떠올리기 전에 먼저 눈을 감고 자신에게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과거가 아니다. 나는 두려움이 아니다. 나는 오늘 새로운 신호를 선택한다. 그리고 원하는 현실을 떠올리십시오. 그러나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집, 돈, 사람과 같은 외부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 결과가 가져다 줄 감정을 떠올려야 합니다. 자유의 감정, 사랑의 감정, 평화의 감정, 힘의 감정. 그것을 지금 이 순간 몸 안에서 불러옵니다. 그 감정은 처음에는 희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합니다. 1%의 감정이라도 몸은 그것을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작은 씨앗이 땅속에서 자라듯 매일의 작은 불러옴이 점차 몸의 화학 반응을 바꾸고 뇌의 신경망을 새롭게 연결합니다. 이제 하루 동안 그 감정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외부의 사건이 흔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가 내보내는 신호는 내가 선택한 현실과 일치하는가? 만약 아니라면 다시 호흡하십시오. 다시 몸을 바로 세우십시오. 다시 감사나 사랑을 떠올리십시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기록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새로운 신호를 몇 번 선택했는가? 나는 어떤 감정을 엠버디했는가? 나는 어떤 순간 과거의 루프에서 벗어났는가? 이 작은 성찰은 단순한 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필드의 새로운 주파수를 각인시키는 행위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증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지연된 거울이며 필드는 언제나 정직하게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진동이 바뀌었다면 현실은 반드시 바뀝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결과를 조급하게 기다리는 대신 과정 속에 머무르십시오. 당신이 호흡하는 순간, 당신이 선택하는 감정, 당신이 엠버디하는 에너지가 이미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실은 단지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 시간을 준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정에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선언이 있습니다. 나는 창조자다.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진실입니다. 당신은 소비자가 아니라 창조자입니다. 배우는 자가 아니라 기억하는 자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잊고 있었던 본질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당신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존재로 드러나야 합니다. 호흡과 시선, 걸음과 미소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주파수를 유지할 때 우주는 정확히 그 신호를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신호를 선택하겠습니까? 당신은 어떤 주파수를 엠버디 하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어떤 현실을 창조하겠습니까? 선택은 이미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필드는 언제나 당신의 진동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신호를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